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이건 찬성, 우파 백신 자살골, 완전 무인 택시 운행 시작, 부정수령 털린다, 의사당 난입사태 보고서, 최고 부자가 5년 동안 소득세 0달러, 암호화폐 종말 왔다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웠더니 하루 약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영양제 하나 기부 부탁 올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권 제한된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월 7일 대법관 만장일치로 임시보호신분 TPS라고 하는데요. 임시보호신분 이민자가 불법 미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의 보도입니다. TPS 신분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자국이 황폐화되어 안전하게 출신 국가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국에서 일시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들에게 미국 내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약 40만 명이 TPS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 중인데 이들 중 불법적으로, 즉 미입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미입국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TPS 신분인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확정된 셈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서 소위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경우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상태인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한 분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입니다. 연방이민법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입국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미국 시민 모두가 불법 체류자 사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만간 사면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 이민비자 4만 개 할당.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심각한 인력난은 의료 인력 부족 사태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의회가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인력 4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의료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92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 4만 개를 외국인 의료 인력에 할당하여 최대 4만 명의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미국의 의료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도시권 농촌지역의 의료 인력난으로 인해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특히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비도시권 농촌지역 의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도시권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받고 그 지역에서 적어도 5년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료 인력 부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 의료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의과대학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3년까지 최대 13만 9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의사들은 교환방문 비자를 받아 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의사들이
비자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인력 이민비자 쿼터는 최대 4만 개입니다. 의료인력이 동반 가족들 비자는 이 쿼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쿼터 4만 개 중 2만 5천 개가 간호사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1만 5천 개는 의사에게 할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 간호사는 3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지원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승객 태운 완전 무인 택시 달린다.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인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객을 태운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인 택시 승인은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로지 승객만 태운 무인 택시 운행이 승인된 업체는 구글 웨이모도 있습니다. 크루즈는 두 번째 승인된 업체인 것이죠. 6월 4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크루즈 무인 택시의 승객 운송 시험 사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으로부터 안전요원을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차량 운행 시험을 승인받았는데 이번에 승객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차량 공유업체와 드라이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만간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늦어도 2023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달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동차 사업체에서 드라이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기업인 우버나 리프트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텐데 그 방법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대체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유사업체에서 모두 구매하여 완전 자율주행차 사업에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차량 공유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지키려 할 것이고 실업자 양산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의 차량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RS 감사 강화한다. 아마도 당연한 것일 겁니다. 또 많은 회계사들과 법률가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이미 지원했던 자금에 대한 세금 감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얼마간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바이든 정부는 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국세청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축소되었던 국세청 직원이 충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폭 감소했던 세금 감사율은 다시 확대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약 8만 7천여 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하여 IRS의 몸집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RS의 예산도 800억 달러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경험이 있겠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불이나 세금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관련 직원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더욱이 너무나도 낙후된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이 국세청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자 서비스 업무를 개선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유 중 놀랄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약 5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80%는 납세자가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보고한 세금의 미납 등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만 하여도 어마어마하게 커져만 가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미 상원 보고서,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결국 지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려 128쪽에 달하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되었을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연방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와 의사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의사당 경비기관, FBI, 국토안보부 등은 1월 6일 폭력행위 가능성과 의회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도 수뇌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여자 일부가 총을 가져올 것이란 정보를 사태가 벌어지기 2주 전인 작년, 즉 2020년 12월 21일께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의회 경찰이 주 방위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대를 출동시켜야만 했던 국방부의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보고서에는 트럼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조사되었을 텐데 그 내용만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참고로 미국에서 우파 활동을 하면서 공화당과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크리에이터 한 사람을 등장시키겠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파라는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90%가 소위 우파 언론이라는 F4 거시기, 뉴스맥 거시기 등을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또한 주류 언론은 좌파라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같은 무리인데요. 아무튼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증거 영상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 영상이 올라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사당에 난입한 증거 영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자신이 있다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자는 초당정 위원회를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나서서 조사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와 그를 두려워하는 연방상원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상은 거짓말이었고 초당적 조사위원회를 반대한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한다고 말했구나. 그것이 세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리 감세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세금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소득세를 땡전 한 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또한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IRS 세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버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미국인 25명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금 코드의 허점을 이용하여 연방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제프 비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및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일반 세율보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적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들의 총 자산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4,100억 달러 증가했지만 연방소득세로 총 136억 달러를 지불하여 실제 부과된 세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지만 매각될 때까지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감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공평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 데이터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실질 납부세율은 0.1%, 이들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약 243억 달러 증가했는데
연방소득세로 2,37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베조스는 같은 기간에 약 990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연방세금으로 9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여 실제 세율은 0.98%에 불과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25억 달러 증가했고 1.30%의 소득세로 2억 9,200만 달러만 납부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139억 달러 증가했지만 그는 2억 9,200만 달러를 납부했고 이는 실제 세율 3.27%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미실현 자본이득은 세계 어느 곳이든 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보유세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았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낸다는 것이 웃기는 세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아무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의 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 외국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글로벌 최소 세금 부과, 자본이득 및 사망 시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 최고 세율을 트럼프 이전 세율인 39.6%까지 환원하려고 한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종말 왔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해커에게 넘겨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세력 다크사이드에 지급한 몸값 중에서 코인 숫자로 85%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하락하여 현금으로 계산하면 지급한 금액의 약 65%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써 거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다는 암호화폐의 생명력은 앞으로 상당히 짧아질 것입니다. 제가 약 2개월 전부터 최근의 코인 시장 과열과 일론 머스크의 장난질, 중국 및 미국 정부의 코인 거래 규제 조치들을 보면서 조만간 코인 거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셨거나 SNS에 올린 경고의 글을 보시고도 무시했을 겁니다. 그것이 투기 세계의 일반적인 심리니까요. 아무튼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많은 손실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잠시의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찬성, 우파 백신 자살골, 긴급, 이민비자 4만 개 할당, 완전 무인 택시, 부정수령 털린다, 의사당 난입사태 보고서, 최고 부자 5년 동안 소득세 0달러, 암호화폐 종말이 왔다 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춤추는 고음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